자, 이번에는 우리 모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국어의 모음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는 모음이 그쵸 중성에밖에 올 수 없죠. 가운데 소리에밖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듯이 모음이 없으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발음이 아예 할 수가 없죠. 자, 모음에는 이제 집중해서 볼게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어 있어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우리가 중학교 때 단모음표를 외운 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중모음표라고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 때문인 거예요. 자, 교재에도 있으니까 교재 보면서 써도 돼요. 자,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3가지 기준이 중요해요. 이 3가지 기준이 뭐냐? 첫 번째가, 자, 여기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혀에,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점의 위치이다. 그래서 이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에 오면 전설, 혀가 뒤에 오면 후설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나오죠? 혀의 높낮이에요. 이 높낮이는 한자로 고저라고 하면 돼요.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여기 세 번째 나오죠? 입술의 모양.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둥글지 않고 좀 평평하면 평순모음, 입술이 둥글게 하면 원순모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기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3가지 기준을 놓고선 모음이 발음할 때 변화가 없으면, 이 기준의 변화가 없으면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고, 기준의 변화가 있으면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표에 기준의 변화가 있으니까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모음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단모음 한번 볼까요? 지금 선생님 설명한 개념이 나와 있죠? 발음 시에, 그지?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이게 뭐가 돼 있다? 고정. 고정이 돼 있어서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다 하고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10개 이거 표에다 넣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전설 모음에 따라서, 자, 전설과 후설로 나뉘는데, 평순 모음의 고모음의 이, 그지? 후설, 그 다음에 평순 모음의 중모음 에, 저모음 에, 원순 위, 중모음 위. 외워야겠죠? 이거 외울 때 밑에 암기법, 키, 위, 오른쪽으로 제외해. 여기까지가 전설 모음. 자, 그 다음에 후설모음, 평순모음 그 다음에 중모음 저모음 원순 원순 오,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네,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꼭 반드시 지금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가 음운의 변동 공부할 때 훨씬 편하죠. 자,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개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보여요. 금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금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쵸? 참, 왜 이것도요. 참, 왜 이렇게 발음을 더 많이 해요. 이거는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중모음 발음처럼 해줘도 뭐 그게 편하니까 허용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지금 금, 괴, 참, 왜 이게 원칙이에요. 선생님도 원칙 좀 발음이 힘들어요. 자, 이제 단모음의 분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혀가 가장 높아지는 부분 최고점에 따라서 앞뒤 위치 전설이냐 후설이냐 이 뜻이죠. 이렇게 나눈다. 자, 그래서 전설모음은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앞쪽에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5가지. 이, 위, 에, 웨, 에. 그죠? 자, 후설모음은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그렇지 뒤쪽에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오, 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혀가 높이 있으면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죠. 사람의 혀가 턱의 아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릴수록 혓바닥은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모음에서 입을 요만큼 벌렸다면 중모음은 한 요만큼, 저모음은 한 요만큼 이렇게 점점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음을 다른 이름으로는 폐모음이라고도 하고 저모음은 다른 이름으로 개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모음, 혀를 제일 높이 벌린 상태, 입을 좀 많이 벌릴 수가 없죠. 그래서 폐모음이다. 이, 위, 우. 그죠? 여기 지금 고모음 보이시죠?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표가 중요해. 자, 중모음, 중간쯤 들어 올린 상태다. 에, 위, 오. 그렇죠? 확인을 항상 하십시오. 자, 저모음은 낮춘 상태다. 에라, 아이다, 아다. 그쵸? 아, 이렇게 했을 때 또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저에 따라서 나눌 수 있구나. 또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과 원순으로도 나눌 수 있겠죠. 평평하게 발음하면 평순, 입술이 평평하게 하고 또 둥글게 발음하면 원순. 그래서 평순에는 이, 에, 아가 있고 원순에는 위, 우, 왜, 오가 있죠. 자, 이래서 단모음 체계표를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왼쪽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수업진 선생님 설명을 안 한 반도 있고, 한 반도 있고 이럴 거예요. 자, 국어에 이제 모음 조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애들끼리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어 의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음성상징어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음성상징어에. 국어 모음을 보게 되면은 산뜻한 느낌이 드는 아, 오가 있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어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토끼가 깡총 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껑충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면은 깡총, 아하고 오 양성 모음끼리 껑충, 어하고 우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뭐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고 음성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잘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한번 모음책의 특징이니까 봐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중 모음이에요. 자, 선생님이 단모음은 자 기억하시겠지만 음운의 개수가 1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중 모음은 음운의 개수가 그렇죠. 2개인 거예요. 자, 이중 모음은 지금 여기도 써 있지만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이 돼서 이중모음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지. 단모음은 배웠는데 이 반모음은 뭐냐는 거야. 이유를 모르잖아요. 자, 반모음은 일단 정의를 보게 되면 정의로 가볼게요. 자,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모음이다. 완전하게 발음이 되지 못하고 아주 짧게 발음되거나 거의 발음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모음을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반모음은 3개밖에 없으니까 외우면 돼요. 우리 이하고 오하고 우하고 얘네 다 단모음이죠? 단모음이죠? 얘네를 반모음으로 바꾸면 이, 오, 우 이렇게 되면 반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얘를 반모음이라 그래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음 기호로는 J랑 W처럼 생긴 애처럼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반모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일종의 우리가 휴대폰 보면 천진 한글에서 이렇게 모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천진. 이 천진 한글이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하고 아가 결합됐는데 여기 왼쪽에 있거든요. 야가 됐대요. 근데 이 이가 원래는 단모음이잖아. 얘를 반모음으로 교체를 한 거야. 점이야. 점. 그래서 여기다 점 찍어준 거지. 그래가지고 야가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음 이가 먼저 와서 결합되는 4명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만들 때 이 더하기 아,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오,
이 더하기 우를 하게 되면 이가 다 앞에 있는 애들이죠? 걔네가 얘네인 거예요. 야여요유. 야여요유가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에요. 얘만 알아도 공부하는 거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얘를 정확하게 아세요. 얘는 특징이 다 뭐냐면 반모음 2가 반모음 표시를 해볼게요. 반모음 2가 다 앞에 오는 애들이에요. 의문의 변동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여, 요, 유, 반모음 2가 앞에 오는 애들 얘는 무조건 외운다. 야요, 요요는 야요, 요요, 반모음 2가 앞에 온다. 야요, 요요 이렇게 외운다. 그 다음에는 얘, 의가 있는데 이 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단모음 의랑 반모음 이가 결합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뒤에 있죠?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에 좀 부합하질 않아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이제 나중에 할 거에 대한 미리 스포지만 저 반모음 이가 앞에 있어야 일어나는 게 편해요.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압니다. 뭔 소린지. 자, 그 다음에 오하고 우가 결합됐다. 반모음 오하고 우. 이 반모음 표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자, 이럴 때는 와라, 와가 된다. 와, 이렇게 더한 거지. 그렇게 해야 와가 되겠지. 그죠? 자, 이해가 되시죠? 얘도 우랑 어가 결합해야 워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자, 중요한 개념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모음의 수를 잘 세야 돼요. 단모음은 모음의 수가 1개고, 잊어먹지 마세요. 이중모음은 모음의 개수가 2개라는 점.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이 표가 머리에 없다면 이중모음이 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모음은 어차피 21개니까 그치? 내가 정확하게 단모음을 안다면 이중모음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모음표를 반드시 외워두고 그리고 이중모음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말한 애들 야, 여, 요, 유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세트처럼 잘 묶어두세요. 자, 모음은 여기까지.